BTV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성시는 한때 경기도 보수의 상징이라 불릴 만큼 보수 정당이 우세했지만 최근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정치 지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집대담 당선인을 만나다 이번 총선에서 5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를 꺾고 안성 시민의 선택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윤종근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거 끝나고 예. 시간이 금세 또 지나갔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에 이제 대부분 당선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법적인 당선 운동 할 수 있는 기간은 13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이제 당선 인사드렸고 또 여러 이제 각종 시민들 이제 모임 행사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또 제가 이제 중앙당에서 이제 원내 대변인을 맡게 돼가지고 예, 요새 이제 다른 분들보다 좀 한 달 빨리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주중에는 서울에서 좀 일이 많고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최혜병 특검 및 또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혀서 그것도 좀 제가 이렇게 제안해가지고 초선 의원님들 중심으로 좀 먼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국회 안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저런 일로 많이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예. 아유, 당선 인사하기도 힘든데 네. 벌써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 12년 전에 처음으로 그 국회의원 도전하셨던 거죠? 네네. 예. 2012년도에 김학용 후보님하고 처음 이제 그때 아마 김학용 의원님이 아마 재선 도전하시는 것일 텐데 예 그때 붙어서 제가 제 기억에 한 근 9% 뭐 이 정도 차이 9,000표인가 이 정도 차이로 예, 좀 떨어졌었죠. 그러셨군요. 예, 예. 그러니까 12년 만에 리턴 매치에서 네. 이기신 거예요? 네네. 예. 소감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안성에 이제 민주당 지역위원장 맡아서 갔거든요. 그래서 횟수로 따지면 이제 15년 만에 이제 이룬 결실이고 선거로 따지면 이제 2012년도에 이제 격돌했기 때문에 12년 만에 이제 국회의원 당선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당선의 영광을 주신 안성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제 주위에서 떠나지 않고 또 함께 이렇게 선거 같이 준비해 주신 많은 지지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성이 그동안 민주당 계열에서 세 분의 국회의원이 있으셨거든요. 심규섭 의원님, 김선미 의원님, 이규민 의원님. 근데 세 분이 다 민주당 계열이 집권 여당일 때였어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안성은 총선 역사가 그동안 무조건 여당 후보가 돼 왔던 지역입니다. 그런 정도로 주류의식도 강하고 이런 지역인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야당 소속으로 당선된 첫 번째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예. 안성 시민들께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일할 기회를 15년, 12년 만에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아유, 그 12년의 세월 동안 계속 선거 준비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예, 그 예. 시간들 막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선거만 준비한 건 아니고 과정에서 이제 직업학 박사인데 제가 박사학위 따서 지역에 있는 이제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또 선거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와서 2017년 대선 때 또 이제 대통령 만들고 예, 청와대에서 이제 행정관 또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시장 이제 도전하다가 두 번이나 낙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께서 정무수석으로 이렇게 좀 발탁해 주셔서 예. 경기도 정무수석으로도 좀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들이 이제 완전히 낙선하신 분들이 이제 단절돼서 아주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생활도 좀 힘들게 지내신 분들도 많은데 그에 비하면 저는 그래도 이렇게 공백기가 좀 덜한 그런 편에 좀 속합니다. 예, 그렇군요. 끊임없이 정치는 해오셨군요. 네네. 예. 자, 그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첫 패배에 안 좋은 기억을 주셨던 그 4선의 김학용 후보 또 붙게 되니까 네네. 부담감이 좀 컸었을 것 같은데 예. 이번엔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예측을 좀 하셨어요? 글쎄요, 뭐 저는 이제 선거하면서 뭐 이긴다 진다 이런 예측은 뭐 하지 않는 편이고요. 어쨌든 시민들께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늘 선거를 해왔고요. 예. 근데 김학용 후보님이 아무래도 이제 4선까지 하시고 그 이전에 도의원도 3선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합 7선을 하신 분이죠. 도의원까지 따지면. 그래서 워낙 오랫동안 지역을 다져오신 분이고 또 부지런한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대였기 때문에 저도 아주 좀 각별한 각오를 갖고 예, 이번 선거에 좀 임했습니다. 어쨌든 김학용 의원님이 그동안 안성 사선 이렇게 해오시면서 추진해 오셨던 이제 많은 안성 발전을 위한 일들, 좋은 일들도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단되지 않도록 제가 잘 이어가겠다는 말씀 요즘 시민들께 드리고 있고, 또 이제 김학용 의원님 활동 보면서 좀 안성 시민들께서 좀 부족하고 아쉽게 느끼셨던 것들은 제가 잘 극복하면서 안성 발전에서 열심히 뛰는 좋은 국회의원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안성이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인 거잖아요. 예, 하나죠. 예, 단독 안산시 선거. 전체에. 예, 예. 면적은 또 굉장히 넓고 서울의 한 80% 정도 그렇죠. 됩니다. 예. 그걸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해야 되나 좀 막막할 것 같기도 해요. 동서로 약 한 60km, 남북으로 이제 한 40km, 45km 정도 돼서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또 이렇게 좀 대부분의 도시가 이렇게 원시명으로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예. 핵심 이제 행정구역 도심지가 있고 면 단위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국을 갖고 있는 도시가 많은데, 안성은 일자형 도시입니다. 그래서 38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권에 이제 약 6만 명이 사는, 안성 인구의 30% 넘게 사는 공도, 읍이 있고, 또 안성 1, 2, 3동이 또 한 6만 명 정도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넓게 면 단위가 또 이제 6, 7만 명 이렇게 해서 20만이 좀 채 안 되는 이런 도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선거하면서 좀 남다른 각오를 갖고 선거 운동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그리고 또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보수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대 없는 선거 운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저희가 유권자가 16만 명이거든요. 예. 약 전 이제 10만 명 정도 투표한다 치면 5만 표 이상 얻으면 당선권이다. 그래서 5만 명까지는 전화 통화를 못 하더라도 적어도 절반까지는 제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선거 끝나고 한번 통신사에 이거 조회를 해봤거든요, 통화 기록을. 그랬더니 정말 한 2만 5천 명하고 통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루에 혼자 이렇게 전화할 때는 한 450명까지도 해봤고요. 옆에 이제 아들내미 앉혀놓고 전화기 2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하루에 이제 650통까지도 이렇게 전화를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5만 2천 표 정도 득표로 해서 당선됐는데 2만 한 6천 명 가까이, 제가 이제 통화가 직접 연결되신 분은 제가 직접 통화를 했고, 통화가 연결이 안 되신 분은 뭐 윤종군 뭐 이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름 써서 문자 보내드리고 한 것까지 하니까 정말 한 2만 한 6천 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게 이제 면 단위는 저희가 이제 유권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장날 나오시는 분들도 제한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전화로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초기부터 그런 이제 자연 마을 중심으로 이제 전화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굉장히 컸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전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음성 ARS 녹음인지 알고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듣고 계세요. 그러다가 제가 여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진짜 사람이 한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예. 또 이제 장날 우리 안성은 이제 27장, 5일장이 열리는데 장날 나가고 또 이제 저녁 때 상가 같은 데 가면 어제 전화 받았었다고 아주 정말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전화를 열심히 한 거를 통해서 전화를 열심히 한 것을 통해서 굉장히 그 시민들께서 열심히 한다,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인정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신 만큼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안성이 고향은 아니시라면서요? 네, 고향은 저 충청북도 음성입니다. 옆 동네네요. 예, 예, 바로 붙어 있긴 한데 네. 안성은 저희 이제 외가의 이제 본영이에요. 그래서 외삼촌이 이제 외가댁이 여기 친척들이 많이 안성에 계셨죠. 그래서 어렸을 때면 뭐 외사촌들이 다 이제 또래니까 뭐 여름방학 때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또 저희도 놀러 오고 거의 뭐 같이 다녔죠. 그래서 교류가 많았고, 제가 이제 안법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 고등학교 바로 밑에 이제 외삼촌 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안성으로 와서 이제 안법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친형님, 저보다 10년 위이신데 친형님도 이제 외삼촌 집에서 안법고등학교 다니고, 또 뭐 진천 장원에 있는 저희 이제 외사촌들도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안법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친척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 외삼촌 외숙모한테 정말 제2의 부모님처럼 이렇게 잘 돌봐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안성은 제가 어렸을 때 본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서울을 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음성에만 있다가 이렇게 안성에 오면, 저희 이제 무국, 음성 이쪽 시가지는 한 10분 걸어가면 이제 읍내가 끝나거든요. 근데 안성은 터미널에서 내려서 우리
외삼촌 집까지 걸어가는데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안성이 엄청 큰 도시구나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예. 저도 안성이 외갑니다. 아, 그러세요? 예. 같으시네. 네. 그 안성 교통 문제 계속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사실 안성장이 유명했던 게 과거에는 도로가 안성을 중심으로 그렇죠. 이렇게 나 있었기 때문에 예. 좋았던 과거였는데 이제 그 일제강점기 그때부터 이제 철로 예. 아주 평택으로 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좀 뒤처지는 예. 이런 환경이 돼버렸는데 교통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해내시겠습니까? 안성 시민들 이렇게 여론조사하고 만나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교통입니다. 단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철도와 전철역이 없는 유일한 도시가 안성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안성이 정말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고 조선시대 이제 3대 전국 시장에 들 정도로 예. 그렇게 이제 인구 유동량이 굉장히 많았던 동네인데 경부 철도가 이제 평택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교통 그것도 가장 중요한 철도 고속도로 교통에서 이제 소외되면서 교통이 가장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기회를 좀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의 이제 서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지금 동쪽으로는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는데 안성 중심지를 관통해서 제2경부고속도로 하남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그 구간 안성까지의 구간이 올해 이제 연말에 이제 개통 목표로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교통 개선을 기대하고 있고 또 이제 철도 논의도 좀 상당히 진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안성 거쳐서 이천 부발로 빠지는 평택 부발선 그리고 동탄까지 지금 GTX-A의 종점이 동탄인데 동탄에서부터 안성 거쳐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그다음에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선 이것도 이제 함께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GTX-A의 종점을 안성으로 연장하자 동탄이 아니라 이걸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같이 묻고 또 하나 이제 남북축으로 경강선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경기도 철도 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세 개의 철도, 동서축으로는 평택 부발철도, 남북축으로는 GTX-A, 그다음에 이제 경강선이 지나고 역도 공도역, 안성역, 동안성역 세 개의 어떤 그 철도역이 있는 그런 안성을 만드는 것이 저의 이제 안성 발전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실현되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 반도체 중심 산업 경제 도시 안성 만들겠다 네, 이런 포부를 밝히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보통 경기도민들 생각하면 반도체, 용인, 뭐 화성, 뭐 수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성도 연결이 되네요. 예, 그럼요.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K 반도체 벨트에 이천 또 아래로는 이제 청주, 천안 여기가 다 싸고 있는 그 중심이 바로 우리 안성입니다. 그리고 얼마 이제 작년에 그 아까 말씀드린 제2경부속도로가 이제 안성을 관통하는 지점에 그 이제 IC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안성 종합버스 터미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앞쪽에 동신산업단지라고 해서 국가산업단지에 준하는 산자부가 이제 지정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단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그곳을 어떤 이제 반도체 여기 이제 뭐 용인의 SK가 또 반도체 준비하고 있고 용인 남사에 삼성 반도체가 이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단 지역 안에 모든 협력 기업들이 들어가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만큼은 안성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국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 안성의 중추 산업으로서의 첫 출발은 잘 마련을 했고요. 우선은 그 동신산업단지의 우수한 반도체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명실상부한 반도체 소부장 단지 1등 가는 소부장 단지를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만 가지고도 좀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안성 서부권이 베드타운화돼 가고 있거든요. 큰 산업단지가 없이 뭐 평택이나 오산 뭐 멀리 이제 아산 당진까지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 서부권에 이제 제2의 반도체 소부장 단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저 안성 시장님하고 함께 손잡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안성탕면으로 기억되던 그 안성 라면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로 예. 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서울에서 사람들 만나면 그런 거 정말 많이 물어요. 그렇죠. 안성탕면 진짜 안성에서 만드냐고. 이제 그런 것만 궁금해하지 마시고 안성이 갖고 있는 매력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성을 이제 앞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어떤
중추 도시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는 오래 하셨지만 국회의원으로는 이제 신인이시잖아요. 네네. 예, 국회에 이제 들어가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상임위에서 하고 싶으신가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성 시민들의 첫 번째 이제 요구는 교통 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에서 이제 활동하고 싶은 것이 이제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예, 예. 지원하셨죠? 예, 지원했습니다. 오늘까지 저희 이제 민주당 예. 희망 상임위 지원하는데 저는 희망 상임위가 아니고 무조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써서 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초선 의원한테 그 국토 관련된 예. 상임위 맡기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많지 않고요. 또 네. 이제 당직을 맡은 분들은 이미 당에서도 뭐 혜택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 좋은 상임위 네. 예, 별로 이제 배정을 못 받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그러세요? 예, 근데 이번에 저는 뭐 이거는 제 사활이 걸린 문제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안성에만 철도와 전철역이 없다. 그럼 깜짝 놀라세요. 수도권인데도 아직 철도와 전철이 안 가는 데가 있냐. 상상을 못 하시거든요. 뭐 GTX도 천안 뭐 아래까지도 내려가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토 균형 발전 관점에서 봐도 안성, 진천, 음성, 청주 이쪽 라인에 철도가 지금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대중교통에서도 소외되고 발전 축에서도 소외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명분을 국토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시대에 맞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부 내륙의 어떤 거점 교통망을 구축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GTX A의 연장이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국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내 대변인도 맡으셨습니다만 네. 국토위까지 가시면 더 금상첨화겠죠. 네, 알겠습니다. 1호 법안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따로 지금 뭐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건 없고요. 그 요즘에 이제 우리 당에서도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1호 법안이라는 것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좀 비판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임기 내에 얼마나 국민들한테 좋은 법안을 많이 만들어서 실제 법제화하느냐 통과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발의하는 것에 왜 이렇게 연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런 좀 뭐 실용적인 입장을 좀 갖고 있고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 이 이제 면제 사업이 지금은 이제 정책적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예비 타당성 그 제도 자체를 좀 개선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려면 BC 손익분기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다 현재의 대도시화돼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 많은 국가 예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철도를 하나 놓고 역을 하나 놓더라도 지금 사람이 많은 있는 데로 가야 이제 손익이 빨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현재 왜곡된 어떤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서 봤을 때 왜곡된 구조 이런 것을 고착화하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손익분기점이 어디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상위에 있는 개념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내다보는 국가 전략을 짜려면 현재 있는 구조만 가지고 계속 고착하면 그게 제대로 된 비전이 나오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데서 너무 그 손익분기점 이것이 과도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이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의 시대에 맞는 이런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비 타당성 제도 이거를 좀 개선하고 싶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일리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지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좀 풍찬노숙하고 고생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요즘 이제 안성 시민들 만날 때마다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이제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하게 시민들 섬기는 그런 어떤 마음과 자세 잃지 않는 그런 좋은 국회의원 되겠다. 네. 그리고 우리 안성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는 이제 선수가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초선으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의 성과를 내서 그 결과로서 우리 시민들께 평가를 받겠다. 열심히 그냥 발로만 열심히 뛴다고 해서 좋은 국회의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 국가 예산 확보 이런 구체적인 성과물을 갖고 시민들에게 평가받는 그런 좀 실용적이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당선 인사하시면서 네. 일하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안성을 얼마나 많이 바꿀 수 있는지 실적과 성과로 입증하겠다 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예, 기대해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예. 당직자나 이제 또 뭐 중앙당에서도 활동을 하고 청와대나 이제 경기도 여러 곳에서 정치 활동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이제 크게 배운 게 이제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어떤 역량, 능력 이런 것들이 물론 사람 한 명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의지와 추진력 이런 것들의 의지와 추진력에 따라서 지역을 정말 많이 바꿔내는 그런 사례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늘 저도 한번 이렇게 시민들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분처럼 지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전의 로드맵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이런 국회의원이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가져왔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한번 성과 내는 국회의원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집 대담 당선인을 만나다 지금까지 안성시 더불어민주당 윤종근 당선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